네, 안녕하세요. 태양강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7일입니다. 요즘에 봄이다 보니 이것저것 바빠서 영상은 자주 준비를 못 해드렸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준비를 하다 보니 이것저것 S&P 현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S&P가 어떻게 변경되어 갈 것인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하고,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금융지원 사업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고, 인버터 교체 비용 지원 사업이라고 나오다 보니 문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인버터를 교체하는데 돈을 준다면서요?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 그 부분도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책적인 부분이나 산업적인 부분에서 사실 정책 위반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 수혜를 받는 사람들, 아니면 기업, 아니면 개인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은데, 지금의 우리 시스템은 그렇지가 않죠. 정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바라볼 수 있는 정책들을 펴나가고 있죠. 회사의 ERP 시스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전산이나 세무, 회계, 인력 관리들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ERP 시스템을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이게 과연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냐? 제가 내린 생각은 운영자들이 아니면 관리자들이 조금 더 현황을 파악하기, 빨리 파악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기업이다 보니 기업의 오너들이 현황 파악을 빨리빨리 하고 정리된 자료들을 볼 수 있게 실시간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 그걸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좀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것들도 있었고, 개인 기업이라는 거면 그게 이해가 갑니다. 오너들이 빠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들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정책 기반 사업이라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이걸 그냥 운용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네들이 운용을 하는 시스템을 조금 더 편리하게 운용하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 올바로 잘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이런저런 서류 업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먹고 사는 저 같은 사람들도 있죠. 사업자들이 그런 걸 잘 못하다 보니 그런 걸 대행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이러는 업무들이 또 생겨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일을 잘 못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복잡해서 그래요. 한편으로 오늘 저도 시스템을 이해하고 알아보시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냐, 조금 더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라는 고민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S&P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S&P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S&P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오를 것 같냐? 아니면 한시적으로 S&P 상한제를 하는데 이게 왜 한시적으로 이렇게 상한제를 만들어 놓은 걸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풀어보려고 합니다. 왜 앞으로 계속 S&P 상한자를 안 하고 한시적으로 몇 월 이렇게 짧게 짧게 끊어서 하느냐? S&P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냐? 물가가 상승하는데 S&P가 안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S&P는 계속 꾸준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들에 대해서, S&P는 전력거래소에서 들어오시면 사실 S&P 현황을 계속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S&P를 놓고 볼 때 국제유가랑 비교를 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었고, 예전에 이렇게 올라갈 땐 국제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S&P가 따라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각자의 판단 분야에 따라 조금씩 다른 거죠. 이게 한두 분야에서 모든 걸 결론 낼 수는 없는 거다 보니 파악하는 분야에 따라서, 아니면 연료비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원화 달러의 변동에 따라서, 국제유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S&P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들이 무엇 때문에 올라갔냐, 과연 이게 정상적이냐, 아니면 앞으로도 이대로 유지가 될 수 있냐 라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좀 찾아볼 때, 제가 오늘 영상이 끝나면 전력 통계 속보랑 발전소 건설 사업 추진 현황을 카페에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걸 왜 봐야 하냐 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전력 현황이 어떠냐는 거죠. 여기 보시면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엄청 많습니다. 도움될 수 있는 자료도 많고요. 근데 제가 딱 그 중에 그 수많은 자료들 중에 몇 장만 보여드리려고 해요.
전력 수급 실적 현황이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설비의 예비력, 설비의 예비율, 공급 예비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비율로 따져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2012년에 설비의 예비율이 7.7%였습니다. 발전소 설비의 예비율이요. 그런데 2022년에 설비의 예비율이 46%입니다. 공급의 예비력도 당연히 그만큼에 따라서 올라간 거죠. 그리고 공급 예비율도 조금 상승을 했고 설비의 예비율과 예비력이 많아졌는데 지난번에 S&P가 많이 상승을 했던 건 화력발전소에 연료를 조금 조정하지 않았냐, 연료비 조정률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료비가 다 다르니까요. 연료비가 다를 수밖에 없죠. 모든 설비에 대해서. 그런데 연료비를 조금 더 친환경 연료를 사용을 하고 조금 더 깨끗한 연료들을 사용하면서 원가 코스트가 조금 올라간 게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그게 당일 바로바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조금씩 끌어내고 끌어올린 게 아닌가. 지금도 예비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발전소는 계속 건설을 하고 있고 건설 허가가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S&P가 언제까지 주구장창 상승만 할 수 있겠냐. 저는 태양광 발전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시장 흐름에 따라서 발전소 가격들도 많이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의 이런 생각들을 사시려는 분들과 팔려는 분들에게 언제나 이야기를 좀 드려요. 왜냐하면 당신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죠. 만약의 상황에도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각을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2년도 4분기가 제일 끝에 나온 현황이라 제가 이걸 공유를 해드릴 거고 요건 조차도 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사실 결과를 놓고 이윤을 맞추려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올 일들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S&P 변동가를 보면 저는 약간 염려되는 부분, 그리고 S&P 더하기 REC에 대해서도 염려가 되는 부분, 그리고 장기 거래 계약을 안 하고 발전소를 하는데 그냥 나는 현물로 가려고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저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랑 반대되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물론 저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 반대편의 입장도 돌아보고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인 거죠. 아까 예비율이 너무 많다고 보여드렸는데 2022년도 4분기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 현황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준공이 22년도부터 준공되는 복합발전소들의 현황이 나와요. 그럼 22년 11월, 23년 9월, 24년 10월, 25년 10월, 22년 10월, 23년 3월, 23년 10월, 24년 4월, 23년 6월, 24년 6월, 24년 9월, 26년 12월, 25년 12월 이렇게 발전소들이 대규모 발전소들이 1400메가와트짜리 이런 것들이 계속 준공이 되어 온단 말입니다. 지금도 예비율이 거의 50%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복합발전소들 그리고 화력발전소들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지만 원자력 발전소의 이용률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게 정권의 목표니까요. 정권의 목표대로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의 S&P, 물론 물가 상승분은 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S&P를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느냐는 별개의 얘기가 아닌가, 약간 보수적인 부분으로도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공고에 대해서 나와서 이걸 말씀을 드리다 보니 저희도 대출 받을 수 있나요? 대출이 뭐 우리도 누구나 가능한 겁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그러면 공고문을 한번 좀 제대로 살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 저는 올해는 금융 분야에 대출이 조금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원 사업이 나왔고 농어촌 태양광이나 산업단지 태양광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과 태양광에 지원을 금융지원 사업을 해준다라니까 돈을 그냥 무작정 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작정 준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작정 주는 게 아니죠. 대출 사업이다 보니까 금리는 지금 기준금리가 지난달에 2.7%였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출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반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보면 2.7%면 정말 매력적인 금액이다. 게다가 500km 미만, 5억 미만이었죠 아마. 5억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 500km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 금융 지원을 할 수 있으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느냐? 저희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사업 준비를 하면서 계획을 했던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렸거든요.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인허가를 먼저 받고 개발행위를 받고 개통을 할 수 있도록 기다리십시오. 그래야 내년도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이거에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시설 자금에 대한 대출은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것들은 지금 공장형 사업이나 농어촌 사업 같은 것들, 햇빛조례 사업이나 산업단지 태양광을 육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쪽에 대출이 되는 거지,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대출에서 제외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항상 있는 게 아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냐? 전년도 10월 이후에 시공업체의 계약기간, 계약일자 기준입니다. 시공업체는 무조건 선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단, 계약일자는 공사계획 신고일 이전이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개통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개발행위도 안 되어 있고 어, 사업 허가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도 지원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 난감한 거죠. 올해 사업이 완공이 안 될 수도 있고 준비가 안 된 사업에 대해서도 추천 자금을 전부 다 지급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의 금리로 5년 거치 7년 상환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500km 미만에서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대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거라면 조건이 되시면 무조건 하셔야죠. 일반 금융기관에 가서 그냥 하시는 것보다 금리 조건이 2배 이상 좋으니까 대출 이자가 반밖에 안 나간다라는 얘기죠. 그럼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이건 추천서를 발급을 해주는 겁니다. 금융지원 사업이라고 해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공단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서 시중은행에 가서 다시 담보물이나 아니면 공장저당법에 따라서 담보물을 평가를 하고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대출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준비를 한 많은 시공업체들이 차곡차곡 준비를 해서 내년에 할 사업들을 올해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후년에 할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맞춰가야 되는 거죠. 사업자분들도 지금 당장 우리가 공사를 빨리 해서 현물로 갈 거예요. 빨리 공사는 끝내놓고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계획과 플랜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할지를 미리 계획을 잡아 놓으셔야 되는 거죠. 1년 금방 갑니다. 제가 20년 전에 생명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는데 20년 납입이 언제 끝나나 생각을 했는데 끝났더라고요. 정말 금방 갑니다. 10년, 20년 금방금방 지나가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다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냐. 그리고 여유 있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5억까지 90%의 사업자금이니까 9, 5, 45, 4억 5천까지 대출을 만약에 받을 수 있다라고 치면, 그리고 금리가 2.7%라고 하면 지금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구나 할 수는 없다. 개통 확보가 되어 있는 곳, 그리고 토지가 있거나 지붕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다 보니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금융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혜택을, 수혜를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농촌지역 태양광, 산업시설 태양광, 도심 태양광. 도심 태양광은 지금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태양광 인버터 교체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다. 태양광 인버터 교체에 대해서 지원 사업이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인버터 바꾸면 정책적으로 돈을 지원해 줍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아니죠. 90%의 대출입니다. 태양광 인버터를 교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의 90%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것도 500kW 이상의 발전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태양광 인버터를 교체하는 것들이 예전에 우리가 접속반 타입으로 설비를 해놨던 것들이 지금 인버터만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스트링 인버터로 교체를 하게 되면 배선을 바꿔야 되고 집중형 인버터로 교체를 하게 되더라도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사용점검사를 받아야 되다 보니 인버터 비용은 2,500만 원인데 이것저것 스트링 바꾸고 전기공사하고 인버터 바꿔서 사용점검사 받고 도면 다시 그리고 스트링이 바뀌면 도면도 다시 그려야 되죠. 감리설
감리 배치도 다시 해야 되죠. 사용점검사도 다시 해야 되죠. 사용점검사 하려면 공사계획 신고를 다시 해야 되죠. 이런 행정비용들이 들어가다 보니 사실 쉽지가 않다. 이런 건 누구한테 혜택이 됩니까? 시공업체들한테 혜택이 되죠. 발빠른 시공업체가 아주 똑똑하게 500km 이상의 포화 지역에 있는 발전소들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니까 인버터 바꾸십시오라고 막 홍보 광고글이 올라오더라고요. 똑똑한 거죠.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시공 비용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고 대출을 알선을 함으로써 그 비용들을 뽑아낼 수 있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금 회수가 가능하고 사업자에게도 저금리 대출을 융자 알선을 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사업자에게도 이게 그렇게 큰 혜택이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책적으로는 생색내기 좋은 사업이지만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고가 마감됐다면 내년에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요. 작년에 준비했던 사업자분들이 올해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선착순으로 소진이 되겠죠. 하다 보니까 올해 안 됐어요. 그럼 내년에 하시면 되죠. 내년에 정책이 바뀌어서 안 나올 수도 있고 혜택이 작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7%의 금리 혜택으로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사실은 조금 파격적인 거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사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혜택을 받고 진행하시는 게 낫다. 신청 전에 해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해당 지자체로부터 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공사계획 인가 신청 또는 신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계획 인가 신청은 언제 합니까? 착공이 들어갈 수 있을 때. 착공은 언제 들어갑니까? 개통을 확보해 놓고 개발행위 허가를 완료했을 때. 그러다 보니 발전소를 공사할 수 있는 모든 준비까지를 맞춰놓은 상태래야 자금 지원 신청을 해서 조금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고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지금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요이 땅 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카페 공고를 올려드렸는데요. 카페 공고문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아주 세세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필요 양식에 대해서도 아주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굳이 시공업체가 껴야 되냐, 전기공사업체가 있어야 되냐를 논하는 게 아니라 개인도 할 수 있지만 전기공사업체가 같이 면허번호를 가지고 들어가서 설비 신청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업체는 있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사실 전기공사업체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자들이 있다면 한 번쯤 추천 자금을 신청해 볼 만한 사업입니다. 누구나 조건만 맞다면 사실은 받기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고, 양식만 사실은 조금 꼼꼼하게 보신다면 필요한 내용들이 아주 세세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덤벙덤벙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 한두 명 그냥 담당자 정해놓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정도의, 대신 조건이 되는 사람들에게 신청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태양광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태양광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정치적으로 반대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공격도 하고 메일도 보내고 뭐 별 짓을 다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가 있죠. 태양광 지원 사업이 많잖아. 돈도 지원해 주잖아. 아니면 그걸 잘못 알아들은 분들이 태양광 사업하는데 정책 지원 자금을 받아서 하고 싶어요. 그건 융자 지원입니다. 융자 지원이지만 추천서를 받아서 금융권으로 가야 합니다. 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인버터 교체를 500km 이상의 인버터는 교체를 해준다는데, 내 것도 5년 지났으니까 한번 교체해 볼까요? 전부 다 혜택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인버터는 지금 사용하시는 걸 최대한 끌고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규제 개선이 되기 전에는 사실 스트링이나 전기 공사를 바꿔서 운영을 하는 게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고, 전문가들이 꼈을 때 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해서 어떻게 바꿨을 때 좋은지에 대해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서 최적의 안을 도출해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제가 여러 군데 평가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사업자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인버터 고장났는데 100kW짜리 인버터 사는데 500만 원이면 되는데 수리비가 200만 원이래요. 아우, 수리해서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대한 수리를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데까지 운영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FIT가 끝난 사업에 대해서 리파워링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리파워링을 하면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한테, 아니요, 지금 S&P 괜찮으니까 최대한 조금 끌어보시죠. 모듈 효율이 좋아졌잖아요. S&P도 좋고 뭐 지금 상황이 되게 좋지 않아요?
아니요. 그렇더라도 리파워링을 하면 집원을 쪼개서 하나에 있던 발전소를 서너 개로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도시 지역 조례에 걸립니다. 그리고 개통 연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계 용량이 남아있질 않아서. 그리고 지원이 분리가 돼서 공사계획 신고를 하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비를 했을 때 가중치를 얼마를 적용받게 되고 리파워링을 했을 때 적용되는 정책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논리적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기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아니요, 지금 하지 마세요. 단적으로. 인버터를 바꿀까요? 아니요,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정책적인 부분도 정책 지원 사업 이렇게 나올 게 아니라 조금 더 사업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아니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편리하게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게 이런 것들을 기회라고 생각해야 되죠. 제가 지금도 EPC사에서 시공업체에서 담당을 했다면 이런 아이디어들을 정말 많이 냈을 것 같습니다. 정책 산업들이 있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을 올해 준비를 하는 거죠. 내년도에 정책 융자 신청하실 분들 올해 모집을 해서 올해 인허가를 다 끝내놓고 개통 확보해놓고 개발행위 받아놓고 공사계획 신고만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무리를 해놓고 기다렸다가 정책 사업이 나오면 한 번에 지원 신청을 전부 다 해서 한 군데 금융사에서 아예 시설자금 대출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들도 있으니까요. 태양광 사업이 지금 뭐 좋다, 좋지 않다, 지금 정권 하에서 이게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또는 단적으로 저에게 전화해서 태양광 요즘에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면 한두 마디로 답변을 할 수가 없죠. 너무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태양광 산업 자체를 그냥 뭉개고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누구나 소소하게 그리드 페리티에 빨리 도달을 해서 누구나 소소하게 건축을 하고 공장을 짓는다면 그냥 부담 없이 내가 설비를 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문제없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 그걸 향해서 정책이 어떻건 산업이 어떻건 판매가가 어떻건과 상관없이 산업은 꾸준히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공사계획 신고가 끝났고 공사계획 신고를 준비하고 지금 금융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면 당연히 태양화 금융지원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가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들이 정말 많을 때가 있고 너무 없어서 고민이 될 때도 있죠. 그런데 시장의 흐름을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P 변동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번에도 이런 남들이 같이 쳐다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툭툭 던져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다시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